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에버랜드로 놀러 갔습니다. 이들은 에버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지만 에버랜드 직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했습니다. 고공에 정지하게 되면 사다리 같은 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용이 좀 어려워서요. 다른 게 좀 이용하시는 동반이 같이 타도 안 되나요? 저희가 그래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 T-익스프레스에 대한 안전책자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에버랜드 측이 시각장애를 이유로 탑승에 대한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성인이고 저희들의 위험조차도 저희들은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를 이 일개 테마파크에서 그걸 제한을 두고 저희들을 차별을 한다는 것이 저는 많이 오늘 놀이공원을 다녀보면서 많이 느꼈고요. 이날 시각장애 대학생들과 에버랜드에 함께 놀러온 비장애 대학생들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탑승 거부 행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버랜드 측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 상으로 구체적으로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1급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 과연 에버랜드가 장애 유형에 맞춰 놀이기구의 탑승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아예 빠져 있어 장애계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5,967명.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 실업률은 7.8%로 전국 인구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취업한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42만 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에 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장총은 이에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논의될 때 과외라도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까지도 함께 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2주간 가택격리 후 복귀한 여의도 성모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이 가택격리자로서 겪었던 심정과 환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솔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7일 6번째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2주간 가택격리 후 복귀한
여의도 성모병원 감염관리실장 최수미 교수가 12일 병원 2층 로비에서 감염관리 전문의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노출된 환자분들은 원래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질환에 의한 증상과 메르스 증상이 감별이 어려워 능동 감시 검사를 계속 시행하였습니다. 노출 만 2일, 3일, 14일째까지 시행한 3번의 검사에서 이들 모두 음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원의 사례를 보면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 교수는 메르스에 관한 잘못된 소문으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각 병원 상황에 맞게 일반 환자와 따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로 일반 환자분들이 병원 방문을 미루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최 교수를 포함한 감염관리실 의료진은 전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소견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 성모병원 송석환 병원장은 메르스 감염이 병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한라인 109번에 대한 요금 체계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해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메르스 한라인 109번을 기존의 발신자 요금 부담과 지역번호 사용 체계에서 수신자 부담 체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를 받아 한라인 번호를 기존의 043-719-7777번에서 109번으로 변경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경된 메르스 한라인 번호 109번을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개조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이 경찰청이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개정안은 장애인용 개조 차량이 9인승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현재는 통학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경우 7인승으로 변경돼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공동대표로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윤현영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병돈 상임대표는 취임사에서 앞으로 소속단체들의 권익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는 작은 동전들을 모으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0원, 50원, 100원. 주머니 속 깊이 잘 사용하지 않는 동전들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습니다. 동전을 기부함에 넣는 사람들도 별것 아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집에서 안 쓰는 동전으로 이렇게 남을 쉽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의 인식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좀 더 남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랍 속 방치돼 있는 동전과 해외여행 후 남아있는 동전을 모금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서랍 속 나눔 캠페인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외국 동전이라든지 10원짜리 동전 등 자신에겐 그렇게 소중하지 않지만 모여지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12억 5천만 원. 경기도민 모두가 100원씩 모금한다는 것을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여파와 캠페인이 잘 알려지지 않아 모금 현황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청과 교육청, 재난안전본부 등에 찾아가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교에도 동전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동전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무한돌봄 사업 기금으로 사용돼 저소득층 위기가정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교육청과 함께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교복과 생필품 구입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서랍 속 동전 나눔 캠페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길 원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 동쌍로에 있는 모금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장애인단체가 의정부 시장시에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당하면서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애계단체 회원 20여 명은 지난 2일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안병영 의정부시장과 면담을 하던 중 안 시장이 자리를 뜨자 40시간 동안 시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기숙형 특수학교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과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모연대 측은 해당 시설 안에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의 비리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충북 제천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중국 점자도서관 소장 전자점자학고 110건을 오는 15일부터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합니다. 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이 즉시 이용 가능한 110건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과 원문 점자 파일을 서비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구글과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회는 한국수화언어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이달 22일까지 진행되며 취합된 서명은 23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구급차 222대를 운영합니다. 도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온열 질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치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가 중증장애인 시설인 에덴동산을 방문해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2010년 에덴동산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필품 지원과 중증장애인 야외 나들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문 닫은 지 22년.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공룡들을 납세운 주라기 월드는 지상 최대의 테마파크로 자리 잡는데요. 하지만 새로 태어난 공룡들은 공격성을 끝없이 진화시키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주라기 공원의 4번째 시리즈. 1편의 감독을 맡았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로 나서 화제인데요. 지금까지의 시리즈와 달리 지상뿐 아니라 물속에서도 거대한 볼거리들이 펼쳐지며 기대감을 높입니다. 10년 전 사랑해서 결혼한 세 쌍의 친구 커플들. 그러나 10년 후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은 단 하나도 없는데 이들은 10년 전에 뜨거웠던 사랑과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2006년 개봉한 라스트 키스 주인공들의 10년 후를 그린 작품. 별거 중인 칼로 부부를 중심으로 30대 후반인 연인들의 사랑과 이별, 화해를 담았는데요. 다혈질이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이탈리아인의 사랑과 삶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떠나는 봄여행, 연극 꽃바람 산란이 6월 21일까지 대학로 송전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공자는 하루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9월 13일까지 서울 샤롯데 시어터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공자는 하루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가 데뷔 30주년을 맞이해 음악 인생을 총망라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부산 영화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스쿨버스가 우회전에 오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인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와 주인 사이를 가로막았는데요. 안내견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지만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주인의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람과 반려견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영상이었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버스 운전자가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죠. 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